우리 바다가 비어가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치어 남획 현장. 어선을 가득 채운 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어린 고기. 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저기 주로 저기를 잡은데 이거 많이 안 뜨고 이렇게 깡다 이런 것만 뜬다니까. 어린 고기를 잡을수록 어획량이 줄어든다. 부족한 어획량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어린 고기를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쉬어든 뭐 서든 간에 다 잡아가버리니까 그거 한번 훑어 지나가면 없어요. 거기 자체가 없다니까. 조기가 안 나온다고 예전에 비해 한 3분의 1 정도? 과거 우리는 바다를 무한한 식량 공급원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바다는 텅 비어가고 수산자원은 위기를 맞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숙천항을 출발한 유자망 어선이 조업에 나섰다. 배로 30여 번을 달려 그물을 쳐놓은 곳에 도착했다. 선장 박효민 씨는 경력 30년을 훌쩍 넘긴 베테랑 어민이다. 한때 숙천항 인근은 대구의 주 산란장이자 다양한 어종들이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불렸다. 요즘 상황은 어떨까? 매일 두세 시간 동안 그물을 걷어올리는데 오늘은 30분째 빈 그물만 올라오고 있다. 한참 만에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것은 가오리 한 마리. 속천항 앞바다의 어획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뭐 언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고기가 그렇게 줄어들었어. 근데 옛날에는 뭐 엄청 고기가 많이 났던 곳인데.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어민들 이제 먹고 살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꼴짜 짜잔다. 막 죽을지.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연근의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0만 톤에서 2014년 110만 톤으로 급감했다. 45%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06년 사이언스지에는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됐다. 전 세계 어업의 30%는 이미 허물어졌고 2048년이면 인류가 먹는 생선이 10%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원인은 무분별한 남획,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파괴다. 생산성만을 강조한 지난 수십 년간의 어부로 전 세계 바다는 텅 비어가고 있다. 세계 식용어류 개체 수도 지난 40년간 50% 이상 감소했다. 오랜 기간 남획을 하면 수산자원은 스스로 복원하지 못하고 자원량은 점점 줄어들고 만다. 일정한 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숙성도 사라지는 것이다. 어업인들은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역량을 더 높여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자원량은 더 줄어들고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이 되면 자원이 붕괴가 되죠. 그런 현상이 이제 멸종으로 가는 현상입니다. 목포항을 출항한 국가어업 지도선 무궁화 5호. 서남해안 일대에서 어선들의 조업을 지도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어린 고기의 불법 포획을 특별 단속하는 기간.
조업하는 어선을 발견하면 작은 보트로 이동한다. 불법이 의심되는 어선의 승선에서 조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다. 올라갈게요. 잠시만요.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은 그물을 해저까지 내려 끌고 다니면서 조업을 한다. 갑판 위에는 조기들이 가득하다. 한눈에 봐도 작아 보이는 조기. 손바닥보다 큰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오늘 잡은 조기 대부분이 상품 가치가 없는 어린 조기였다. 혹시 불법 조업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에 나섰다. 먼저 그물코 크기를 재봤다. 이 그물도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대형 기성 저인망 53mm인데 지금 얼마 나오는? 지금 딱 54mm 나옵니다.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조기들이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죽어 있다. 이 배에서는 20cm짜리 고등어와 10cm짜리 조기도 발견됐다. 산란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길이에도 도달하지 못한 아주 어린 물고기다. 고종 자원들이 순환이 되고 계속해서 성장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 상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엔 소형 안강망 어선이다. 자루 모양의 그물을 고정시켜 놓고 조류를 따라 물고기들이 들어오면 그물을 당겨 잡는다. 규정에 맞는 거예요? 예, 맞는 겁니다. 그물이 열리자 어린 고기들이 쏟아졌다.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의 조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양식장용, 우럭이나 이런 양식장에서 가져가요. 오늘 조업한 양의 90% 이상이 헐값에 양식장으로 팔려간다. 거기에도 끼지 못한 치어들은 죽은 채로 바다에 버려진다. 바다 오염의 또 다른 원인이다. 치어라고 그러는 거는 몇 센치부터 치어인 거예요? 치어? 네. 치어가 1cm, 2cm고요. 치어는 나눠보기 몰라? 치어의 기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어민들. 비단 이 어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바다 곳곳에서 치어들이 남획되어 버려지거나 양식장 사료로 팔린다. 이제 치어라고 하면은 뭐 어린 고기, 아주 작은 고기를 치어라고 뭐 통칭을 하는데, 이제 물고기도 성숙을 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을 안 한 것들은 미성어라고 하고 뭐 성숙한 성어라고 하는데, 이제 치어는 다 미성어에 다 포함이 되겠죠. 산란이 가능한 크기에 도달했는지가 성어와 미성어를 구분하는 기준. 조기는 15cm, 고등어는 21cm는 돼야 한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굴비로 명성이 높은 지역답게 굴비 상점이 즐비하다. 지금 이제 조기철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조기, 물빼고 파굴비, 파조기 이런 게 많이 나가요. 옛날에는 25cm 이상, 30cm 넘었어 다 조구가. 옛날 젓거리라고 지금 조구가. 새벽 법성포 위판장. 경매를 앞두고 조기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긴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조기 산지인 법성포. 이곳 사람들도 조기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 미성숙된 조기들이 전체 어획된 조기량의 거의 한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한 10년 전에 비했을 때 지금 큰 사이즈 잡히는 율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10년 전만 해도 큰 사이즈가 한 20% 정도 차지했던 것들이 지금은 한 2~3%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전국이 다 비슷하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조기, 갈치, 고등어, 사로징어 등의 치어남액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냥 싹쓸이를 하는 배지 싹쓸이를 잡는 또 배가 새로 발전돼 갖고 팔랑개비네 뭔 답변에 막 생겨가지고 그런 배들이 아주 싹쓸이를 해버려요. 이 새끼부터 웬만한 거 다 잡아버려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보편적인 어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트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물을 저층으로 내려서 배가 끌고 가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고 가면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큰 고기든지 그다음에 어린 고기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선이 대형화되고 조업 기술이 발달되면서 남획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바닥을 끄는 트롤과 저인망 어선은 바다 환경 자체를 훼손시키기도 한다. 어민들이 규정을 어기고 사용하는 그물코도 치어남획의 또 다른 원인. 여기는 좀 느른데 여기는 더 좁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쓰니까 저가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점이라. 줄어든 어획량을 채우기 위해 더 작은 고기까지 잡으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큰 고기가 자꾸 없다 보니까 연안은 들어가고 어린 고기를 잡아 지어를 잡아가지고 그걸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갈될 수밖에 없지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잡히는 참조기와 갈치 10마리 중 8에서 9마리가 미성어로 조사됐다. 고등어 역시 10마리 중 3마리는 미성어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종별로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을 조정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앞으로 고등어, 갈치, 참조기는 포획 금지 기준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연체류와 갑각류 4종, 기타 어류 11종에 대해서도 신설 및 조정된 포획 금지 기준이 적용된다. 어린 고기 보호와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잡는 것을 방법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총 잡는 양을 규제를 철저히 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접근한다면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닌 새로운 합리적인 방안이 아마 나올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전국 산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생선들이 소비자와 만나는 곳이다. 소비자들은 국산 생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안 잡히지 당연히. 그러니까 비싸지. 그러니까 중국산 거를 많이. 생선 수입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금 뭐 세계 각국 나라 거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잘아지고 비싸고 하여튼 잘아지면 좀 더 싸야 되는데 더 비싸고 하여튼 계속 올라요, 수입도. 크기는 작아지는데 가격은 비싸지는 현실. 수산자원의 위기가 우리 식탁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산 다대포항 앞바다.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 현장이다. 해저에 가라앉아 있던 폐어구들이 뒤엉킨 채 건져졌다. 트롤선들, 그거는 연안에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몰래 들어와서 연안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안에 설치된 어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 긁어버리면 연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자망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바다에 침적돼서 쓰레기로 바뀌는 거죠.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양은 17만 7천 톤.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에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하는 물고기가 걸려 죽는다. 우리가 고스트 피싱이라고 해서 유령업이라고 하죠. 물속에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물고기가 거기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어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서 죽죠. 물고기가 계속 버려지는 어구가 있기 때문에 폐어구 수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다수거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생분해 어구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가면 스스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보급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런 좀 자연 친화적인 어구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거진항은 명태의 고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남획으로 지금 거진항에서 살아있는 명태를 찾아볼 수 없다. 한때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으며 서민들의 허기진배를 채워주던 명태. 거진항은 국내 명태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어장이었다.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사모됐지. 쭉 가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배가 그전에는 이 항구가 이 좁았댔어. 여기가 판자이가 좁아가지고 배가 될 데 없이 저 건너가서도 막 태우고 막 그랬어. 그전에 그렇게 댕겼다니까. 포구는 명태잡이 어선으로 붐비고 너나 할 것 없이 명태 손질에 나서던 시절이었다. 어선과 명태와 사람들로 붐비던 거진항. 하지만 수만 톤씩 잡히던 명태는 수온 변화와 노가리 남획으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 우리가 먹는 명태는 모두 러시아 바다에서 잡은 것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때 이제 어민들한테 사람 명태 잡아오면 한 마리 50만 원씩 쳐주고 죽은 거 잡으면 5만 원씩 쳐준다고. 명태 되살리기의 관건은 살아있는 어미 명태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는 어미 명태 101마리를 확보해 자연산란과 수정, 부화에 성공했다. 작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쳤지만 현재 이곳 수조에는 어린 명태 4만 5천 마리와 어미 명태 6마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지금 현재 명태 치어가 이제 적합한 수온의 지금 10도씨 정도에서 사육하기 위해서 해양 심층수하고 폐충수를 혼합해서 지금 조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낮아지는 12월 중순이 되면 그중 2만 마리는 고성 앞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다. 방류 예정지인 강원도 고성군 조도장 부근에 방류한 수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민들이 그물을 치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진해 속천항의 한 어민단체. 쪽 자체가 많은 타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비중 차이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예. 대부분 연안에서 소형 유자망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민들이다. 단체를 결성하고 착한 어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고기잡이가 생업이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버리지는 못한다. 죽은 놈 버리면은 바다 오염되고 사람 놈 위파는 못하고 어획고가 너무 작으니 생산고가 작으니 우리 생계가 이 딸리니 이 어획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저 노르웨이 같은데 핀란드 같은 나라에 가보면요, 그 사람들은 딱 규정법을 딱 정말로 정직하게 지킵니다. 다만 1cm라도 이 치수가 모자라는 거는 절대 잡아오지 않습니다. 잡는 데만 치중을 하면은 엄청난 이런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한 게 지금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 장비 자체가 신형입니다. 이거 내가 간단히 찍어 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방식은 정확한 개체수와 정확한 시간 요걸 다 정해갖고 일정한 경매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 자원을 보호해가면서 잡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장비로 되어 있는 거고. 치어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 되도록이면은 장고기는 나는 안 잡는 것이 제일 나는 좋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남획을 막고 어획량을 관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세계 자연기금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것을 강조했다. 모잠비크에서는 2010년 두 지역에 금호구역을 설정했는데 4년 후 그곳의 어류 자원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더 잡기 위해서는 덜 잡아야 한다. 당장 어떤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제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감소하는 자원에 대해서 어떤 뭐 금지 체장이라든지 금지 기간을 설정하면서 자원을 보호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원이 증가해서 어획량 증가, 뭐 소득 증대. 그러면 그렇게 따질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업인들에게 오히려 이런 제도가 어업인들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어획량을 제한하고 치어는 충분히 클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 칠동망이라고 일곱 동그라미 그런 줄이 있잖아요. 이 한 3년 정도 돼야 좀 커지는데 지금 이건 죽잖아요. 보시다시피. 해양 생태계는 재생이 가능한 인류의 자산이다. 바다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